노트북 안 쓰는 성능까지 사면 아니세요. 제 친구가 요번에 성능 보고 한 200만원짜리 최고급 신형 노트북을 샀다고. 짜잔! 이거 봐라 해서 관심을 끌고 너넨 억지로 부러움을 샀어 지금. 초반에는 그래도 열심히 문서 작업하고 그거로 영상 보고 하더니 이제는 무겁다고 책상에 두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와이프한테 깨지고 당근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용도로 사무용 노트북 비쌀 필요가 있나요? 괜히 남아도는 쓸데없는 성능까지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용으로 딱 필요한 성능은 챙기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돈을 쓴 가성비 사무용 노트북 3개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끼어입니다.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의 최저가 정보는 고정 댓글에 넣어둘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 그냥 가성비부터 끝내고 가겠습니다. 사무용으로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60만원대. 이 정도면 굳이 더 쓸 필요 있나 싶은 제품입니다. 바로 레노버 아이패드 슬림 3입니다. 가격은 지금 69만 9천원이고요. AI 프로그램 확인했을 때 거의 최저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제품을 첫 번째로 가져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무용 노트북에서 제가 필요한 건 이미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젠 5급 CPU에 램은 16기가. 솔직히 저는 사무용 노트북에서는 CPU를 엄청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이상한 저가형 CPU만 아니면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는 건 램입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노트북을 쓸 때 엑셀 하나만 딱 켜고 일하지 않잖아요. 엑셀 켜고 크롬 탭 열고 메일 확인하고 카톡 오면 답장하고 카톡으로 파일 다운받고 PDF도 하나 띄워놓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램 때문에 버벅이는 게 진짜 싫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사무용 노트북 새 거를 산다고 하면 램 16기가를 가져갈 것 같아요. 8기가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8기가를 새 제품으로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마음에 듭니다. 15.3인치의 WUX GA 16대 10 비율이고요. 저는 16대 9보다 16대 10을 더 좋아해요. 문서나 웹페이지, 웹툰 볼 때 화면에 나오는 정보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실제로 스크롤을 덜 내리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트북 진짜 좋아하거든요. 화려하진 않은데 내가 실제로 쓰는 건 빠진 게 없는 제품. 제가 사무용에 돈을 아끼는 기준도 그겁니다. CPU 성능이 10%에서 20% 더 올리려고 몇십만원 써봤자 솔직히 체감도 안 됩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램, 저장 공간을 키우던가 화면을 좋게 하던가 무게를 가볍게 하는 매일 체감되는 부분에 돈을 써야 합니다. 요게 SSD는 256기가인데 이건 저도 512기가였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 많이 저장하고 게임 몇 개 깔고 사진이나 영상 쌓이기 시작하면 256기가는 금방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롤 같은 거요. 그런데 램 16기가와 SSD 512기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램 16기가부터 가져갑니다. 나중에 외장 스스드든 클라우드든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램 부족해서 작업할 때 답답한 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도스라서 윈도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선택 기준이 되는 사람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거 제가 지인분들한테 말하는 건데 괜히 옵션 선택하느라 12만원 이상 쓰시지 마시고 당근에 윈도우 무료 버전 설치 도와주실 분, 드라이버 설치 포함 이렇게 올리면 만원에서 3만원 안에 무조건 쇼부 봅니다. 진짜예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쉽고 재밌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돈까지 준다? 무조건 달려옵니다. 그게 나야 움빠 둠빠 두비두바. 어때? 아저씨도 개그맨이지? 그러면 적어도 9만원 이상은 세이브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사무용 성능은 충분해야 하고 램은 넉넉히 가져가고 싶고 가격은 아끼고 싶다 하시면 이 제품 너무 가성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제품 중에서 순수하게 내가 낸 돈 대비 얼마를 가져가냐 딱 보면 제 1순위는 이 제품입니다. 사무용으로는 여기서 이미 충분하고요. 그런데 화면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서 8만원 정도만 더 쓸 여유가 있으면 저는 두 번째 제품 HP 노트북 17인치를 좀 추천드려요. 자, 가격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시고 가실게요. 이게 2026년이라 써있고 이게 2024년이라 써있죠. 그런데 보시면 뭐가 다를까요? 보이시나요? 다른 게 슈퍼 하나 붙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찾다가 2026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사기 전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보시고요. 안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얼마냐? 현재 카드 할인 포함해서 가격은 77만 9천원이고요. 지금 최저가네요. 성능은 코어5 120U에 램은 16기가, SSD는 256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11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제품을 갖고 온 거는 조금 좋아진 CPU도 아니고 윈도우 설치도 아닙니다. 17.3인치 대화면 때문인데요. 저는 사용 용도가 분명한데 CPU 조금 좋아진다고 막 8만원 내라고 하면 안 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보는 화면이 확 커진다? 이건 사람 따라 다른데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8만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노트북 하나로 엑셀 하루 종일 보고 PPT나 문서 읽고 인터넷창 여러 개 띄워놓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화면이 작으면 답답합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북목이 돼서 보고 엑셀표 조금만 커져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솔직히 체감이 안 되는 성능보다 화면 크기를 훨씬 많이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은 휴대용 컴퓨터라고 생각해서 이 제품 좋아하진 않아요. 큰 만큼 무겁거든요. 또 제가 해상도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별 차이 없긴 하거든요. 체감 못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긴 한데 또 오히려 글씨나 아이콘이 그냥 큼직큼직하게 보여서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작은 글씨 오래 보는 게 피곤한 분들은 오히려 이런 대화면 FHD가 편할 수 있어요. 아무튼 무겁고 17.3인치 FHD라서 저는 차라리 레노버를 사고 모니터를 하나 연결해서 쓸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 윈도우 11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좀 크게 보고요. 이런 거 귀찮아 하시면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에서는 돈 쓰는 이유는 SSD도 아니고 CPU도 아닙니다. 큰 화면과 윈도우 설치입니다. 딱 이 두 가지예요. 모니터 추가 설치 없이 노트북 하나로 책상에 놓고 오래 쓰고 작은 화면이 답답하고 윈도우 설치가 귀찮다? 저는 8만원 더 세고 HP까지 갈만하다고 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더 쓸 거면 그 차이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반대입니다. 화면 큰 것도 필요 없고 책상에 놓고 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노트북을 매일 들고 다닌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저라면 화면보다는 무게에 돈을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은 LG 그램 14입니다. 그램은 알다시피 대표적인 초경량 노트북이죠. 근데 가격도 앞에 두 제품보다 확실히 비쌉니다. LG의 초경량에 AS까지 되는 인기 제품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스펙만 보면 사무용인데 여기까지 써야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성능 때문에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절대 안 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세 제품 중에 하나를 사라고 하면 저는 이 그램을 살 것 같아요. 이유는 노트북은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애초에 휴대용 컴퓨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용 노트북은 성능이 어느 정도 충분해지면 저한테는 CPU 조금 빠른 것보다 가벼운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가방에 넣고 다니면 노트북을 켜기 전에도 무게부터 체감하잖아요. 그램은 이 부분에 돈을 쓰는 제품입니다. 앞에 제품들보다 확실히 체감이 될 겁니다. 출퇴근하고 회의실 옮겨 다니고 카페에서 쓰고 출장까지 다니기 시작하면 가벼운 건 스펙표에서 끝나는 장점이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AS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충전 포트가 고장났는데 그 제품이 C포트 충전을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걸 몰라서 고치는데 43만원을 썼더라고요. 근데 LG였죠? 그러면 일단 그 정도 안 나오는 건 기본이고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 하면 일단 C포트 충전되니까 C포트로 충전해서 쓰시라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확실히 LG랑 삼성이 그 부분에선 좋습니다. 아무튼 너무 모르긴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모르면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용으로 오래 쓸 노트북이라면 서비스 센터 접근성과 수리 편의성도 제품 가격에 포함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LG는 국내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걸 생각보다 크게 보고요. 물론 단점도 명확합니다. 확실히 비쌉니다. 카드 할인 포함해서 가격은 125만원대고요. 거의 최저가에 가깝긴 하네요. 사무용 성능만 필요하고 노트북을 거의 책상에 두고 쓴다 하면 저라면 그램 안 가요. 앞에 레노버 사고 돈을 아끼겠습니다. 큰
튼튼하면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HP가 더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들고 다닌다, 가벼운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몇 년 쓰면서 AS까지 신경 쓰인다, 이 세 가지에 들어오면 저는 그램에 돈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준은 똑같아요. 비싼 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낸 돈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느냐,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CPU 성능보다 무게와 AS를 훨씬 더 오래 체감할 것 같아서 그램을 좋아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개해드린 제품의 최저가 링크는 고정 댓글에 넣어둘게요. 또 노트북은 가격 변동이 정말 심해요. 정말 하루하루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댓글이나 카카오 채널로 제품 보내주시면 지금 사도 되는 가격인지 최저가인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해드리고 가격 추적까지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의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확실히 돈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중고 노트북도 요즘 괜찮아졌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중고 노트북 진짜 잘 골라야 합니다. 또 제가 요즘 취미로 중고 노트북을 가져와서 웹판이나 화면을 손보고 램, SSD, 배터리 교체하면서 다시 살려보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까 5개 정도 제 손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세요. 딱 들어간 정도의 돈만 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새 제품이 좋긴 좋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최저가 정보는 이끼어였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